19세기 말 센강의 흐린 물 속에서 한 10대 소녀의 시신이 건져 올려집니다. 그녀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어디서 왔는지 등에 대해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파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강물에 빠져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사건은 그녀를 대중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만들게 했습니다. 또한 이 신원미상의 소녀는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존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랑꼬뉴 혹은 세기의 이름 없는 여인으로 불리는 그녀는 사망 당시 약 16세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외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강에서 건져진 후 파리의 영안실로 옮겨져 다른 이름 모를 시신들과 함께 대중들에게 공개 전시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신원 미상의 시신들의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 기묘한 전시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오락거리였고, 어떤 상점의 진열 때보다 더 많은 구경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군중들 속에서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거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녀의 외모 덕분에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안실의 병리학자는 그녀의 신비로운 미소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녀의 얼굴을 석고로 주주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얼굴은 곧 널리 알려지며 파리의 기념품 가게에서 복제되어 판매되었고, 이는 독일과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베르 카미는 자신의 방에 걸어둔 이 이름 모를 소녀의 석고상을 두고 물에 잠긴 모나리자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얼굴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파리 보헤미안 문화의 중심에서 시작해 대중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랑꼬뉴의 신비로운 미소는 유럽 전역의 벽난로와 응접실 벽을 장식하게 되었으며, 화가들의 작업실에서도 드로잉과 그림을 위한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인, 극장가, 영화 제작자, 소설가들도 이 이미지를 초기 20세기 작품에서 비운의 여주인공이 물에 빠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불운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녀의 마스크 이미지가 점점 더 유행하게 되자 한 비평가는 랑꼬뉴를 당대의 에로틱의 이상이라고 극찬하며 그녀의 얼굴이 독일 젊은 여성 세대 전체의 미적 기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혹적인 얼굴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레타 가르보의 이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후 강력한 랑꼬뉴의 마스크는 다시 한번 놀라운 변신을 이루며 수백만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르웨이의 장난감 제조업자 에스몬드 레이도는 막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여 그는 눈을 깜빡이고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있는 인형 앤 덜을 제작했습니다. 이 인형은 그해 노르웨이 올해의 장난감으로 선정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이도의 2살배기 아들 타우가 거의 익사할 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인 레이도가 바로 달려와 의식을 잃은 아들을 물속에서 건져 올려 그의 기도에서 물을 빼내고 목숨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의사들은 심폐소생술, CPR을 시연하기 위한 인형 제작을 레이도에게 요청을 했고, 그는 자신의 아들의 사고를 떠올리며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레이도는 사람 크기의 마네킹을 제작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신체적 복잡성을 재현하여 마네킹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인형은 완성되었고 어떤 얼굴로 만들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레이도는 처갓집 벽에 걸려있던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수수께끼 같은 얼굴의 가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조각된 얼굴, 즉 랑꼬뉴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이를 CPR 연습용 마네킹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앤 덜에서 가져왔지만 얼굴은 랑꼬뉴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죠. 이 마네킹은 실제 사람의 크기와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연습을 위한 가습 압박 기능과 인공호흡을 위한 입 부분도 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레이도는 남성들이 남성 얼굴을 가진 인형의 입에 CPR을 연습하는 데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마네킹의 얼굴을 여성으로 한 것이었죠. 이렇게 탄생한 이 의료 시뮬레이터 모델은 레스큐 애니로 불리게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CPR 애니로 알려졌습니다. 1960년에 등장한 이래로 CPR 애니는 다양한 CPR 모형 제품들과 함께 쓰이고 있지만 최초이자 여전히 가장 성공적인 환자 시뮬레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인형 덕분에 수억 명이 CPR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배웠고 60년 넘게 이어진 생명구호 교육 덕분에 CPR 애니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여성으로 불립니다. 레이도 회사의 추산에 따르면 CPR 애니를 통해 CPR을 배운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호 활동은 파리에서 익사한 이 이름 없는 소녀와 얼굴을 맞대고 CPR을 연습하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삶에서는 결코 받지 못했던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CPR 애니가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인형의 실제 같은 얼굴은 심폐소생술 훈련에 현실감을 더해주며 학생들이 긴 시간 동안 이 기술을 더 잘 기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이클 잭슨의 노래 스무스 크리미널에서 등장하는 가사 Annie are you okay?는 미국에서 CPR 훈련 중 학생들이 무반응 상태의 마네킹에게 말을 거는 연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CPR 애니의 완벽한 미모가 익사한 소녀의 얼굴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익사한 사람의 경우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부어오르고 손상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그 당시 죽은 자의 얼굴을 조각한 데스마스크 제작이 흔한 관행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마스크가 전문 조각가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살아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유명한 마스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다른 가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익사한 소녀가 이 마스크의 원래 주인공이었을 수 있으며 그녀의 얼굴 특징이 익사나 사망으로 인한 흔적을 감추기 위해 밑쪽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생전에 랑꼬뉴가 조각가를 위해 포즈를 취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로 인해 마스크가 유명해지고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예술가의 모델로서 그녀의 얼굴이 사용되어 그림이나 조각을 위한 연습용 마스크가 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연구되었지만 그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랑꼬뉴에 대한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이름 없는 빈민 무덤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당시의 경찰 기록에도 이 신비로운 젊은 소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에 존재했던 이 매혹적인 얼굴이 남긴 이야기는 한 개인을 넘어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순수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이 마스크는 그 이상의 존재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심폐소생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에서 발견된 이 미상의 소녀가 사망 이후에도 세계에 이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줄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요하면서도 차분한 그녀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어 사람을 매료시키고 그녀를 깨우면 금방이라도 일어나 아름다운 미소로 말을 걸 것 같은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2013년 파리 경찰 파스칼 자쿠앙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랑꼬뉴는 마치 왕자님의 키스를 기다리며 잠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랑꼬뉴는 비록 그녀 자신의 삶은 비극적으로 짧게 끝났지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